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립방 정식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그렇죠? 연립방 정식은요, 미지수가 두 개일 때 식이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미지수가 두 개 있는데 식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면 이걸 만족하는 xy 값은 무수히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라 그래요? 해가 무수히 많이 생기는 부정방 정식이다. 됐죠?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해가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할 수 없다. 부정방 정식이다 그래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께 두 개면 벌써 이건 1, 1, 뭐 2, 0, 3, 마이너스 1 x의 값이 수없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하나 더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립방 정식이다. 연립방 정식 중에 이렇게 1차와 2차로 주어진 연립방 정식은요, 중학교 2학년들이 해요. 물론 중학교 2학년들은 이걸 변변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변변 더하면 약 없어지고 2x는 더하면 5니까 x는 2분의 5다. 요 x 2분의 5를 여기든 여기든 대입해서 y값 구하면 되죠. 됐죠? 그래서 두 식을 동시 만족하는 xy 값을 찾으라. 그래서 1차 방정식, 그러니까 근이 하나이지만 연립방 정식은 근 하나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x값 하나, y값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다, 이거를 그냥 한 쌍의 해다 이렇게 불러요. 그죠? x값 하나, y값 하나. 그렇지만 이렇게 1차와 1차가 주어지는 방정식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방정식이 있고 어떤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두 개의 방정식이 뭘 갖는다? 해를 갖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다 그럴까요? 여러분 C를 주고요. 해를 갖지 말아라. 그 말은요, 두 식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라 그런 뜻인데,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 1이고 여기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의 개수와 y 개수의 비가 같고 뭐가 다르면, 절편의 비가 다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머 세상에, xy의 개수의 비가 같다 그 말은요,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y, 2x 플러스 2y 어때요? 같잖아요. 그죠? 2로 나누면 어차피 똑같은 식이 되잖아요. 근데 얘가 1이고 얘가 3이면 이게 가능키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얘는 1이고 얘는 2로 나누면 2분의 3이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1차의 x의 개수와 y의 개수와 상수항의 이렇게 b까지 똑같아져 버리면, 그러면 얘는 똑같은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y는 1이고 2x, 2y는 2다. 어때요? 아니, 모양만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은 똑같은 식이에요. 2로 나누면 똑같은 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즉 x의 b와 y 개수의 b와 상수의 b가 이렇게 똑같아지면 뭐 똑같은 식이니까 부정방 정식이랑 마찬가지죠.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차 방정식, 연립방 정식을 가지고 나누는 기본적인 논리 중에는 이렇게 1차와 1차로 주어진 연립방 정식에 관한 기본적인 해법이 있고요. 근데 고딩의 목적은 1차와 1차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흔히 나오는 1차와 2차식도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가 1차식이고 하나가 뭐이면 2차식이면 그냥 뭐 해버리면 돼. y는 하고 풀어서 슉 여기다 집어넣으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x값이 나오면 대입해서 y값 구하고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차와 2차로 주어지는 연립방정식도 중요한 모델이긴 하지만 고딩들이 하려고 하는 본격적인 모델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본격적인 모델은 바로 뭐냐? 바로 2차와 2차식으로 주어지는 모델이에요. 됐죠? 그러면 2차와 2차식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은 둘 중에 하나를 1차식을 바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1차식으로 바꾸기만 한다면야 1차로 바꿔서 이제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2차를 1차로 바꾸는 기본적인 해법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당연히 인수분해가 있죠. 인수분해하면 좋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 항을 없애버려도 돼요. 2차 항을 없애버리면 상수항과 1차항만 남으니까 1차식만 남은 꼴이잖아요. 됐죠?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상수항을 소거하기도 해요. 상수항을 소거하기도 한다고. 됐죠? 상수항을 소거하면 그러면 우리가 1차항, 2차항만 남으니까 인수분해가 돼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해를 쌤이 한번 불러볼게요.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둘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얼마나 간단한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제곱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이다. 이런 2차식이 있고요. 또 x제곱 y제곱은 뭐다? 4다. 이런 2차식이 있다면 세상에 둘 중에 하나.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변수와 상수가 같이 인수분해 안 돼요. 얘는 보세요 여러분. 얘는 인수분해 됩니까? 와 보세요 여러분. 인수분해야 x야 x야 2y 플러스 마이너스는 0. 그렇군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되니까 곱해서 0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x 플러스 2y가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y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과 이제 이걸 푸는 거예요. x제곱 y제곱은 4. 또 이놈과 또 이걸 푸는 거예요. x제곱 y제곱은 4.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xn하고 대입해서 y값 찾고요. xn하고 대입해서 y값 찾고요. 됐죠? 그래서 x, y 값이 두 개씩 나와서 연립방식을 풀 수 있대. 이렇게 연립방식 기본 해법 중에 2차를 1차로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인수분해 꼴이고요. 두 번째가 무슨 꼴이었죠, 여러분? 두 번째가 이 창을 꼭 없애야 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xy 플러스 x가 4고요. 또 2xy 마이너스 y가 3이래요. 어머 세상에. 이것도 2차고 이것도 물론 인수분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인수분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2차와 2창이 여기 있어요. 2창을 없애버리면 돼요. 어떻게 없애죠 여러분? 위에 식에다 몇 배 하면? 2배 하면 2배 해서 변변 빼버리면 어때? 없어지고 2x 뺐으니까 플러스 y는 얼마? 5 이렇게 돼서 우후 1차식이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놈과 둘 중에 아무거나 같이 풀면 돼요. 우회식이 좀 간단했죠. 그래서 이놈과 xy 플러스 x는 뭐다? 4다. 이렇게 연립을 풀면 돼요. 이놈을 y는 꼴로 바꿔서 시작 대입하면 x에 관한 2차식이고 x값 나오면 대입해서 y값 구하면 되죠. 됐죠? 이렇게 이 창을 없애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창을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1차식만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2차와 1차를 교환하는 아주 중요한 예가 되고요. 마지막 케이스가 어쩔 수 없이 상수항을 없애야 되는 경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상수항을 없애버려야 되는 경우가 뭐 있느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기제도 있고요. 여러분 책에도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상수항을 꼭 없애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x제곱 xy 플러스 y제곱이 뭐고요? 3이고요. 4x제곱 7xy 플러스 y제곱이 마이너스 6이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게 다 2창이에요. 이게 전부 2창인데요. 이거 무슨 수로 소각을 하겠어요? 그죠? 택도 없죠? 그러면 상수항을 소각하면 돼요. 상수항을 없애버리려면 얘가 3이고 마이너스 6이니까 2배 할까요 여러분? 위에 식에다가 2배 하면 그러면 6하고 6은 더하면 없어지네. 변변 더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6x제곱 9xy 플러스 3y제곱이 더하면 0이 되고요. 3으로 나눌 수 있죠? 2x제곱 3xy y제곱이 0이고요. 아하! 그렇군요. 2x, x, yy, 마마. 그러니까 인수분해 딱 돼서 하나는 2xy는 0이고요. 또 하나는 x-4는 0이니까 이 식과 둘 중에 간단한 게 뭐였어요? 위의 식이하고 같다 같아요. 그죠? 그래서 x제곱 xy y제곱은 3. 또 x제곱 xy y제곱은 3.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를 연립으로 푸는 건 아주 기본적인 연립방 형식 모델이었어요. 됐죠? 그래서 상수항을 없애니까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돼서 기본적으로 연립방 형식이 풀리더라. 이것도 연립방 형식이 아주 중요한 해법에 속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립방 형식 아주 예쁜 스타일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축소한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합의 모양과 곱의 모양, 즉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를 치환해야 되는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연립방식 풀다 보면 x 플러스 y를 u로 x 곱하기 y를 v로 치환해서 그냥 연립으로 풀 때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합과 곱의 모양이 있으면 수학에서 치환해서 풀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스타일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립방 형식에서 뒤에 나오는 부정방 형식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부정방 형식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뭘 했어요? 연립방 형식을 했거든요. 그죠? 부정방 형식이라 하면
이런 거에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1인데 어머 세상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 하나밖에 없잖아요. 무슨 수로 풀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정행의 모양 중에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답이 무수히만이 안 생기고요. 몇 개만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에서 무슨 조건이 정수 조건 xy가 정수에 이렇게 주어져 버리면 그럼 해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정수권이 주어지면 인수분해 해야 돼요. 인수분해하면 고백꼴로 쓸게요. x, y라고 쓰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줄게. x,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인데 어머 여기 마이너스 1 있었잖아요. 그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해야 같아지네. 따라서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은 꼴쩍 넘어가면 2고요. 보세요 여러분. 정수니까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은 정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2 되는 거는요. 몇 개 없어요. 1 곱하기 2, 2 곱하기 1,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고는 없잖아요. 따라서 얘가 1이면 x는 2고요. 얘가 2면 y는 3이고요. 얘가 2면 x가 3이고 얘가 1이면 y가 2고요. 이렇게 xy 값이 겨우 4개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부정형 중에 정수권이 주어지면 반드시 고백권을 만들어서 어떤 상수로 둬야만 정수와 정수의 곱이 어떤 상수 이렇게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경우의 수를 배울 때는요 다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x제곱 2x 플러스 1 됐죠? 또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어머 세상에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미지수가 두 개 아니고 이게 더러운데 뭐예요? x의 값이 무수히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됐죠? 그럼 뭐로 바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놈을 x-1의 완전적으로 이놈을 y-2의 완전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실수권이 주어지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은 0의 꼴로 반드시 바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하나 같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하나 같은데 0보다 하나 같은 걸 더해서 0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뭐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요.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0 되면 x는 1이고요. 얘가 0 되면 y는 2잖아요. 됐죠? 그래서 부정방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수조건이 주어지면 xy 값이 이렇게 딱 한두 개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본적인 개념에 대응하면 좋겠어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 이런 기본적인 법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안 풀려요. 모의고사가 안 풀린다고요. 그죠? 모의고사는 30문제 중에 20문제는 해볼만 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머지 10문제로 뭘 싸우는 거예요. 3등급, 2등급, 1등급을 싸우는 거지. 20문제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도전하고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중간고사 보고 하고 그냥 널브러져 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모의고사에 대한 지식을 다 잊어먹는 거고요. 그러면 수능의 경쟁이 될 수 없고요. 앞으로 고1들은 수능의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여러분 잊지 말고요. 또 수시를 하더라도 최저가 안 좋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사실을 명심해 두고 1년에 2번 치러지는 6월, 11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또 그 밖에 모의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을 잘 연습해 두는 게 좋겠어요.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상원에서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하다는 부등식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하십시오.